안녕하세요. 영화 대본 쓰는 만타입니다. 저는 영화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는 말을 들은 이후부터 이 영화를 많이 기다려왔는데요. 최근 보고 나선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중반부 재밌네 라는 대사부터 긴장감이 쑥 떨어졌는데요. 저만 이렇게 느낀 건 아니었나 봅니다. 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공통적인 요소에서 아쉬움을 느꼈더라고요. 설정이 조금 추가됐더라면 사람들이 영화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아쉽다는 게 중반부 이후부터 없어도 무방한 디스토피아 설정과 행동의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캐릭터 한인데요. 만약에 라는 가정으로 설정을 추가해서 재밌네 소리가 나온 지하주차장 시퀀스를 고쳐 써봤습니다. 바로 대본을 확인하고픈 분들은 화면의 시간대로 이동해주세요. 평소처럼 대본 리딩을 시작하기 전에 영화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사실 사냥의 시간은 감독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영화입니다. 윤석영 감독의 인터뷰 기사를 읽으니 이를 꽤 확실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아쉽다는 디스토피아 설정에 대해 감독은 디스토피아적인 비주얼을 가져왔을 뿐 우화적인 공간으로 표현되길 바랐으며 이 영화는 SF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불어 한이 이해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인공 시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기대한다면 지루했을 거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음악과 미술, 영상미를 내세운 영화에서 이야기를 찾아 아쉽다고 감독은 밝혔는데요. 저는 이 지점이 관객과 제작자를 가장 괴리시킨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영화의 사운드와 초반부에 묘사된 도시의 분위기는 영화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인공 시점 이야기에 관객들이 전혀 공감을 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감독의 추격전과 어떤 공포감이 담긴 영화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성취되지 못한 거 아닐까요? 이야기를 보지 말고 음악과 영상미를 봐야 한다고 한다면 더 할 말이 없겠지만요. 추격전에서 공포를 표현하려면 주인공을 추격해오는 세력이나 인물이 관객들에게도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객들이 나도 무서운 저 존재로부터 도망치는 주인공에 몰입하며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영화 속 한이 관객들에게도 두려운 존재인가요? 잔뜩 나 무섭다고 폼은 잡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캐릭터 허점투성이에 현실감이 없습니다. 당장 반응을 조금만 살펴봐도 제일 자주 언급되는 게 왜 무방비로 걸어오는 추격자를 각종 총기로 무장한 주인공 일행이 쏴버리지 않는지인데요. 저도 일반인 총격에 황급히 몸을 숨길 거면서 멋부리면서 천천히 걷는 한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쥐를 쫓는 고양이 장르에서 고양이가 알고 보니 햄스터였는데도 쥐들이 고양이를 본 것처럼 대항도 안 하고 도망치는 정도는 주인공 시점에서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독의 의도와 다르더라도 관객들이 바라는 대로 디스토피아 설정을 강화하면서 추격자인 한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감독이 생각해둔 캐릭터의 전사와는 다르겠지만 이럴 수도 있지 하면서 한번 보실까요? 약간의 상상력 장착하시고 대본 리딩 셋 하면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신 지하주차장. 비상계단 문을 열고 쫓기듯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준석, 기훈, 장훈.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며 차로 다가간다. 차 트렁크에서 총기를 꺼내는 일행. 차에 타서 각종 총기로 무장하고 방탄조끼도 입는다. 시동을 거는 기훈. 그런데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시동을 거는 기훈. 차 시동이 걸린다. 그 순간 지하주차장의 불이 먼 쪽부터 차례차례 빠르게 꺼지기 시작한다. 곧 지하주차장은 완전한 어둠으로 바뀐다. 기훈 차를 몰기 시작한다. 어두운 지하주차장에 일행이 모는 차 헤드라이트만 빛난다. 지하주차장이 어둡다 보니 출구를 찾기 힘들다. 지하주차장을 헤매는 일행. 기훈이 핸들을 돌리면 저 끝 어둠 속에 희미한 형체로 누군가가 서 있다.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는 기훈. 준석이 자세히 보면 한이다. 한 손에 총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오는 한. 엑셀을 밟는 기훈. 일행이 모는 차가 한을 향해 돌진한다. 총을 쏘기 시작하는 한. 총이 앞유리창을 뚫고 들어온다. 튀는 파편이 잔뜩 몸을 숙인 일행에게 떨어진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차. 그대로 조준하고 있는 한을 박아버린다. 한. 들이받치고도 보니시에 달라붙어 계속 총을 쏜다. 그대로 계속 차를 모는 기훈.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른 속도 그대로 지하주차장 벽에 부딪힌다. 충격의 일행 또한 좌석에 크게 머리를 들이받는다. 기절한 것 같은 장호, 아파서 신음하는 기훈. 준석은 기훈이 팔에 총을 맞은 걸 확인한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 준석. 그런 준석의 뒤로 멀쩡한 한이 다가온다. 창문을 깨는 한. 준석, 긴장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면 한은 여유로운 표정이다. 잔뜩 겁에 질려 차에서 내리는 준석. 한은 준석의 머리에 총구를 겨눈다. 온몸을 떠는 준석, 한과 눈이 마주친다. 눈을 감고는 체념하는 준석. 탕! 총소리가 울리고 준석이 눈을 뜬다. 차 안에서 기절한 줄 알았던 장우가 한을 향해 총을 쐈다. 가슴에 총을 맞은 한, 충격에 한이 든 총도 떨어졌다. 총을 쏴서 사람을 맞췄다는 사실에 손을 부들부들 떠는 장우. 그러나 총에 뚫린 한의 몸은 사람의 몸이 아니다. 여러 비싸 보이는 기계 부품 덩어리인 한의 몸. 한의 몸은 점점 회복하려 한다. 일어나서 준석을 향해 다가오려는 한. 준석에게 총 한 정을 던지는 장호. 준석, 총을 받아 한에게 계속 총을 쏜다. 장호, 운전석의 기훈의 의식을 확인한다. 아직 기훈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기훈을 뒷좌석으로 옮기고 운전석에 타서 급하게 시동을 거는 장호. 황급히 차에 타는 준석. 장호, 준석이 타자마자 차를 출발시킨다. 준석, 뒤를 돌아 한을 확인한다. 쓰러졌던 한, 다시 일어나더니 총을 줍는다. 장호, 저 앞에 출구를 확인한다. 출구 셔터가 천천히 내려온다. 준석,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눈 한과 눈이 마주친다. 두려움에 몸이 굳는 준석. 한,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이다. 방아쇠를 당기려던 손가락을 멈추는 한. 총을 내리는 한, 준석은 모든 광경을 지켜본다. 준석, 앞을 돌아보면 내려오다만 셔터를 뚫고 나갈 작정인 장호. 쾅! 하고 셔터를 들이받고 밖으로 나가는 일행. 주인공 일행이 추격자에게 싱겁게 잡히고 다시 풀려나는 게 아니라 추격자에게 대항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다시 도망치는 구도로 시퀀스를 바꿔봤는데 어떠신가요? 거기다 극중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던 한의 뒤를 봐주는 세력을 언급해서 생각보다 더 강력하고 큰 세력이 주인공을 쫓는다는 걸 표현해봤습니다. 중반부 이후엔 주인공 일행이 더 필사적으로 도망쳐야겠죠. 한이 몸을 기계로 대체했다는 설정이 생뚱맞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영화 초반부 천식 흡입기를 달고 사는 장호가 자기는 대만에 가서 그곳에선 보편화된 기계 신체를 사겠다는 등의 언급을 통해 떡밥을 뿌리는 건 어떤가요? 영화 후반부에는 총포상형의 쌍둥이가 갑툭튀해서 한을 쓸어버리는 것보단 준석이 친한 동생이었다면서 쌍둥이와 협력해서 한을 무력화시키고 탈환국에 성공하는 게 영화의 주인공이 그게 중심에 있도록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사실 한은 자신을 재미삼아 가지고 놀던 사람의 대리인이었을 뿐임을 알게 되는 거죠. 사냥의 시간이 이랬으면 더 재밌었을까요? 제가 생각한 방법들은 윤성현 감독이 지향한 것들입니다. 감독에 따르면 이 영화는 대사나 배우가 아닌 영화 분위기, 본질에 초점을 맞춘 영화이고 순간순간 반전이나 떡밥을 회수하는 식의 영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영화가 꼭 기승전결의 내러티브만을 갖출 필요는 없고 그런 영화로서 사냥의 시간은 정확히 의도대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재밌게 잘 만들었다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으로서 사냥의 시간을 보고 재밌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고 한 장면이나마 대본화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감상이나 피드백, 추가되면 좋을 설정을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야기를 재밌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같이 얘기해봅시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음 대본 리딩에서도 함께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만타였습니다.